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고민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굉장히 풍족하네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게 방송 진행할 게 많아서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나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고민 사연이 벌써 한 5개 정도 진행하는 것 같네요. 6개 정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닉네임이 이상한 113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이상한 113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두 분 다 123이네. 이상한님이라 부를게요. 이상님이라 부를게요. 이상. 123님이라 부를까? 어떻게 부르면 좋지? 그냥 123님이라 부를게요. 그냥. 나이 올해 20살. 안녕하세요. 작년에 학교에서 취업 박람회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병 때문에 군 면제입니다. 회사 생활 하다가 아버지가 회사 자리 있다고 추천을 해주시고 다른 분 또한 저에게 회사 자리를 추천해 주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냈는데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회사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중견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교대이고 업무 강도가 빡세다고 합니다. 2년 계약직인데 2년 다 채우기 전에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를 추천해 주신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그 회사 부장님이랑 친하시고 자리가 곧 비신다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교대를 하면 밤낮이 바뀌고 생활 리듬이 깨져 몸이 많이 망가질 것 같아 매우 걱정됩니다. 다른 분이 추천해 주신 회사는 대기업 1차 밴드인데요. 집이랑 거리도 가깝고 일할 때도 따로 눈치 같은 것도 안 봐도 되고 무엇보다 사수님이 저랑 친한 형입니다. 최근에 한 분이 회사를 나가시게 되어 자리가 남게 되어 이렇게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좋은 점은 일단 이교되었고 주간만 있습니다. 시급도 다른 중소기업 회사에 비해 세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중견기업일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기능사 1개. 실업계 나왔구나. 네, 공부 나왔나 봐요. 내가 느끼는 건데 이분 왠지 지역이 대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자분. 왠지 대구고 이 회사가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회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상하니? 제가 아는 그 회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완전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쪽집게 아닙니다.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춘 거예요. 예. 틀렸습니다. 예. 저 쪽집게 아닙니다. 예. 저도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때도 있다는 말처럼 저도 떨어집니다. 예. 저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취직을 했다는 얘기네요. 취직을 했는데 일하는 도중에 두 군데에서 취업 제의가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는 아버지한테, 하나는 친한 형한테 왔다는 거잖아. 맞죠?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세요. 네,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해요. 저 죄송한 얘기인데 사연자분한테 정말 저 누가 되는 건데요. 실례지만 저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면제를 받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차피 뭐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크롬병요? 이거 잠깐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아...
위험한 병이네요.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몸 장기나 내장 쪽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장염하고 좀 비슷한 거지. 예. 그래서 과식 같은 거 못 드시겠네. 음식도 가려 드시고 과식 같은 것도 못 하시겠네요, 이상하니. 음식을 좀 가려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봤을 때 육류나 이 튀김류 같이 이런 거 딱딱한 음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못 드실 것 같아. 예. 아, 그건 아니라고요? 아, 음.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저 2교대 1차 밴드는 왜 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1차 밴드가 아니라, 아, 다 먹는다고? 아, 그러니까 면제는 받았지만 내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 맞죠? 그 말이죠. 어,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는 업무 강도가 다 빡셉니다. 거진 빡셉니다. 안 빡센 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동차 부품이 뭐겠어요? 엔진, 기어, 페달, 브레이크, 클러치, 바퀴. 이게 다 뭡니까? 쇳덩어리, 쇳덩어리.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쇳덩어리입니다. 예. 그거를 사람이 들어서 소재 넣고 돌리고 만들어서 다시 빼고 포장하고. 그게 자동차 일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은 다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원형으로 되어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가공을 해야 되죠.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 가보면 뭐 있냐 하면 자동차 공장은 대부분 그게 있어. CNC라고 해가지고 CNC 들어봤습니까? 선반. 예. CNC가 약자가 제가 알기로는 컴피티드 뉴메리얼 컨트롤 맞습니까? 이 약자 계시던데? 예, 이 약자예요. 컴피티드 뉴메리컬 컨트롤. 예, 그 컴퓨터가 CNC에 CNC가 그 약자야. 컴피티드. 컴퓨터 할 때 컴퓨터에다가 ED가 붙은 거예요. 예, 컴퓨터도 동작되는 제어 장치예요. 컴퓨터를 수치를 만들어서 제어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컴퓨터 수치 제어 장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CNC도 컴퓨터입니다. 일종의. 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 2에서 이 원형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깎아 내려가는 기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런 기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컴퓨터 보는 게 아니라 기계 컴퓨터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교대근무 싫다는 거잖아. 예, 이상한님은 교대근무 싫다는 거잖아. 그 사수분이 친한 형이라고 했는데 몇 살 차이 납니까? 님하고? 님이 올해 20살이잖아요. 저분은 군대를 갔다 왔겠지 아무래도. 음, 제가 알기로는 저 병이 좀 불치병 맞습니까? 불치병? 이게 의학적으로 완치가 좀 이게 좀 안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예, 완전히 예, 방위산업체라고요. 그러면 방산업체를 가는 거네요. 방산업체를. 방산업체는 쉽지 않을 텐데 일단은 사연자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예, 교대금 피하시는 건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교대금을 피하는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교대금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 사연자분한테 여쭙고 싶은 게 뭐 본인이 뭐 집에 큰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줘야 될 정도로 집이 막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연자분 집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뭐 떵떵거리고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 뭐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어렵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자동차 쪽이 진짜 힘들어요.
자동차가 왜 저 2년 계약직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이상한이도 잘 들으세요. 네. 지병이죠. 네, 크론병. 일단 요거를 적을게요. 좀 어렵구나. 죄송합니다. 네, 몰랐네요. 근데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견기업 생산직에 보면 2년 계약직을 걸어놨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버틴 사람 잘 없어요. 2년 동안. 네, 2년, 그러니까 2년 계약하면 이제 2년 동안 일하고 나서 2년 맥시멈 채우면 정직을 달아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물론 정규직 때문에 좋긴 한데 일이 진짜 힘들어요. 네, 제가 중견기업 저런 시스템 일한 사람 출신이야. 이상한님. 제가 부품에서 일했어요. 1차, 그러니까 중견기업급. 총 직원 수가 1,100명 정도 되는 공장에서 일했으면 생산직 근무자만 한 700명 되는, 6, 700명 되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저도 조건이 저거였어. 2년 계약직하고 2년 동안 버텼으면 정규직 달아지는 조건. 근데 다 못 버텨요. 저도 못 버티고 나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제가 들어올 때 한 48명인가 들어왔는데 6개월 지나니까 한 5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 포함해서. 일이 막 죽을 만큼 힘든데 이건 아닌데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 예. 일단 2교대가 12시간이잖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저도 발이 거의 평발에 가까워서 오래 서 있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생산직에 하루 왼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발에 족저근막을 아시죠? 그거 생기고 발에 티눈도 박혔어. 한 개 박힌 게 아니라 한 세네 개 박혀가지고 맨날 집에 가면 있잖아. 일부러 바늘 같은 걸 뚫어가지고 왜 우리 귀팔 때 귀집하는 거 있죠? 그걸로 일부러 숟가락 퍼내가지고 엄청 아프죠 그게. 핵 분화구처럼 생겨가지고 맨날 그 짓 했어요 그게. 그리고 파내잖아? 그럼 또 생겨 이게 티눈이. 예. 엄청 아파요 티눈 박히면. 물집하고 차원이 달라. 사실 물집이 낫습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전 텃세까지 있어가지고 참다 힘들어가지고 나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저게 웬만한 사람들 버티기 힘듭니다. 예. 분명히 자동차품 2교대가 CNC나 MCT 같은 어떤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양산품을 만들어가지고 될 텐데, 일단은 2교대 자체가 워낙 힘들고요. 그리고 저기 일하시는 분들 보면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 자동차 쪽에. 예. 자기가 좀 오래 일했다고 사수라고 좀 텃세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나온 케이스긴 한데, 예. 2년 버티는 것보다 당장 한 달 버티기도 힘들어요. 예. 일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야간이 너무 힘들고, 야간에 밤새야 되니까 힘들고. 예. 저게 있잖아요. 몸이 건강해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몸이 건강해도 버티기가 힘든데, 몸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사연자분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 그러면 더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 사연자분은, 사연자분 같은 경우 그냥 교대 근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건 좋은 선택이야.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 아까 저 1차 벤더 쪽 가세요. 방산업체면 쉽게 안 망할 겁니다. 방산업체면. 예. 예, 대기업 1차 벤더. 예, 주간 근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님은 교대 근무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먹는 것도 좀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돈도 돈이지만 안 다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래 일해야 되잖아. 예. 그리고 뭐 나이가 20살이니까 뭐, 뭐 급하게 뭔가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뭐 군대도 안 가도 되니까. 뭐 남들이 봤을 때 군대 안 가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있어, 하나 더. 본인이 면제라면 아마 큰 기업은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큰 기업을 들어가는 데는 다소 제약이 따를 겁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방위산업, 국가의 어떤 그런 군사산업과 관련이 있는 거, 방위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산업체라면 그런 거죠. 방위산업.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런 시설 이제 필요한 군사 물품을 만드는 것이죠. 예. 거기랑 이제 협력이 돼 있는 거죠. 뭐 탱크랑 장갑차에 들어가는 부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핵이나 아니면 뭐 전투기나 아니면 군대 뭐 장갑차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군대에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군대는 군대에서 그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싸제에서 만든 걸 가지고 오는 거잖아. 군대에서 세금으로 사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한 회사에서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종 협력 회사에서 그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방위산업체. 예. 혼자서 다 못 만드니까. 자동차도 혼자서 다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협력업체 끼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제라면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아실 거예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생산직.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저것도 소위 말하는 뒷구멍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잘 들으세요. 자동차 부품은 보통 1차, 자동차 중견기업은 보통 뒷구멍, 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말씀해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가 안 나와요. 워크넷이나 사람이 있는 채용 공고 안 나올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생산직 나오는지. 왜 안 나오냐 하면 여기 이런 회사들은 보통 뒤로 뽑습니다. 사내 추천으로. 뒷구멍 채용이 나거든요. 속된 말로. 네. 뒷구멍 채용. 네. 물론 중견기업 회사 중에서 몇몇 회사들은 워크넷 사람이나 이제 정식으로 채용 공고를 올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2차 변대 회사들은 이 뒤로 채용을 많이 합니다. 암암리에 사내 추천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뒤로 채용하는 건 좋은 게 뭐냐, 이사주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사주만. 뭐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기 채용하는 데는 다 인맥발이죠. 그러니까 저것도 아버지 인맥발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면제 사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기업, 중견기업 본인이 아마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안 들어가실 것 같은데 들어가는 데는 제약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신체 검사를 빡빡하게 합니다. 신체 검사를. 그리고 병역 요구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예. 대부분의 군필자를 뽑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를 빡빡하게 봐요. 신체 검사 봤을 때 뭐 내시경 같은 거 봤을 때 걸리면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걸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번에 뭐 나왔던데 한번 지원해볼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힘들 겁니다. 대기업일수록 신체 검사를 더 빡빡하게 봅니다. 허리 디스크 했다거나 수술 경력이 있으면 아예 안 뽑아요. 네, 맞습니다. 저수도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그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병 자체가 일반적인 병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군대도 면제가 잘 안 나옵니다. 면제를 대부분 안 시킵니다. 아시잖아요. 무슨 사건 때문에 면제를 안 시킨다는 거 아시잖아요. 부사관님 아시겠네요. 요즘에 4급 보충력도 잘 안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보충력 나왔던 사람들도 현역으로 나옵니다. 제가 06군번인데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그때는 눈만 디옵터 넘어가 버리면 4급 나왔어요. 디옵터가 뭔지 아시죠? 마이너스. 시정 마이너스 나오면 4급을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디옵터 팔고 나와도 현역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잖아. 예. 눈만 나빠가지고 이제는 뭐 그 4급으로 빠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웬만하면 다 현역으로 보내고 면제를 못하게끔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면제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그 병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생산직 생활보다 군 생활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해. 생산직이 훨씬 더 힘들어요. 군 생활보다 생산직이 더 힘들어. 개인적으로. 요즘 군대 솔직히 편하잖아, 사실. 선진 병영 생겨가지고 간부들이나 힘들지, 간부나 장교가 힘들지, 오히려 사병들은 더 편하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하잖아요. 요즘에 뭐 12시까지 자유시간이라며. 나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 군대 생활했을 때. 꿈도 못 꿨지. 그 10시 되면 자야지 닥치고 그냥. 요즘에 뭐 물어보니까 12시까지 뭐 12시 잘 살아면 저 12시까지 뭐 자유시간이라면서요. 휴대폰 마음대로 사용하고. 야, 아니 무슨 학교 기숙사도 그 정도는 아니야. 어? 이 말이 기숙사지 군대입니까 이게? 아 물론 뭐 군대가 빡세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저 방위산업체 가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오래 근무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위산업체면 웬만한 방위사업을 못 따오지 않는 이상은 쭉 갑니다. 예, 쭉 가기 때문에 그 형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그래서 일을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라면 제가 님이라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미체밴더 이제 방위산업체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진로를요? 앞으로는 그냥 일단은 뭐 복잡하게 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 일부터 적응하자는 마인드로 가세요. 이상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오히려 있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이 꼬여.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생각을 해. 내가 남들보다 좋은 점 뭐냐면 일단 내가 남들보다 군생활을 안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군대 가면서 막 훈련받고 막 불시번 서고 소위 말하는 뺑이 깔 때 님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럼 이 장점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일하면 돼요. 예. 그냥 어린 나이 때부터 저희 가서 일하고 경력 쌓으면 돼.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뭐 대학을 가야 될까? 아니면 뭐 사업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가서 일단 정부터 하고 우리 일하자. 이런 마인드대로 가시면 돼요. 예. 괜히 막 이런저런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 딱 정했으면 그냥 쭉 가면 돼.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님이 만약에 제 1차 밴더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계속 적응하면서 실력 쌓고 경험 쌓는 거야, 경력 쌓고. 그럼 여기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하면 돼요. 계속 일하면 돼. 그러니까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사무직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아니, 사무직 매력적이지 않아요. 얘기해줄게. 사무직은 매력적이지 않아. 이상하니.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온 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이미 고등학생이 고졸이잖아. 이미 사무직을 하려면 대학교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무직을 하게 되면 오래 못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직이 편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컴퓨터 만지는 게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현장에서 기술 배우고 기계를 만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님이, 자, 이상한 님이 고졸이잖아요. 고졸이 사무직 들어가긴 사실 요즘에는 힘듭니다. 인맥 써서 나온 자리가 아니면 힘들어요. 네. 근데 현장도 정보 치고 다니면 괜찮아. 이상한 군. 현장을 뭔가 나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나이 20살이고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오히려 현장에서 오래 일하는 게 님이 나중에 밥 먹고 살거나 뭐 혹시나 결혼해가지고 자녀 키우기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많은 대졸자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사연 못 봤습니까? 님 하기 전에? 님 하기 전에 3교대 다니는 아까 그 형상이 못 봤어요. 님보다 11살 많은 사람? 그분도 4년 대학교 졸업하고 식품공장에서 일하고 있잖아. 식품공장은 참 기계 돌리고 있잖아요. 사무실 못 들어가고. 즉 그런 형국입니다. 저분은 나은 케이스지. 그 4년제 멀쩡한데 졸업하고 나서 직장도 못 가지고 나이만 차가지고 자리 못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지. 현장도 적응하면 나쁜 게 아니에요.
경력 쌓이고 기술 쌓이면 나는 벌만큼 벌어. 내가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는 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여기 중간에 안 멈추고 계속 배우고 경력 쌓느냐,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거 찾아가느냐. 그러니까 뭐 사무실에 한다고 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 오래 못해. 오래 못한다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무직 현장직 차별 대우한다고요? 그럼 그런 회사는 나와야겠네. 차별 대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사무직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니 중소기업 사무직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사무직에 사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중소기업은 현장직 파워가 써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사무직 하는 거, 그 중소기업에 사무직 할 수 있는 거 설계 일하고 회계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장이 보게 살립니다. 이미 일해보면 아시잖아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뻔합니다. 저 중소기업 사무실 출신이야. 사무 출신이라니까. 어떻게 돌아간지 안다니까요. 중소기업에서 하는 거, 그 격리 아가씨 한 명, 격리 아가씨 그 뭐야, 회계랑 엑셀 관리하는 사람, 엑셀 치고 파일 관리하고 전화 상담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캐드, 오토캐드 하는 사람. 그것도 오토캐드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오토캐드 해가지고 캐드 캠 화면을 바꿔주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없잖아. 그럼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무직이 파워가 세다는 것 자체 말이 안 돼요. 현장직인데. 그러면 거기 나와야 됩니다. 거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 회사만으로 다른 공장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니. 그 회사, 물론 사회 척감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회사가 이상한 거지. 그 회사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이 모든 회사들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 그 회사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회사가 대단하지 않잖아, 이상하님. 님이 다닌 회사가 뭔가 삐까뻔쩍하고 대단하지 않잖아. 그런데 사무직을 대우해주고 현장직 무시한다? 그럼 그 회사가 이상한 거예요. 졸라 이상한 거야. 특히 중소기업은 현장직 무시하면 안 돼. 현장이 다 먹여 살리는 거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영어, 회계, 설계, 끝입니다. 뭐 하는데, 거기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님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잘 됐네. 어차피 그 회사 좀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매일 추가 근무도 하는데 앞으로는 9시 반까지 하고 가라고 한다고요? 그럼 안 가면 안 되겠네요. 빨리 옮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님. 반자 쓰면 안 되냐 핑계 대는 거 아니지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이 바쁜 거 이해가. 아니 반자 쓰라고 있는 건데 쓰면 되잖아. 그걸 눈치 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다니면 안 되겠네요. 빨리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 나왔네. 지금 회사 문제가 많네요. 아무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면제고 현재 지병이 크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교대 근무는 최대한 피하시고 되도록이면 아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1차 벤더 자리 일하시고 여기서 계속 쭉 적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창창하니까 여기 가서 일하시고 여기다 정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간 근무니까 나쁘지도 않고 뭐 시급도 세고 하니까 일단 일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대 근무 중에서 2교대, 특히 자동차 부품의 2교대는 많이 힘듭니다. 몸이 멀쩡한 사람들도 금방 많이 그만둡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만둬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기업의 생산직을 들어가기 힘들 겁니다. 이상한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님이 고졸이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대기업 생산직, 뭐 중견기업 생산직 같은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신진 검사를 더 봤으면 봤지 덜 하진 않습니다. 더 꼼꼼하게 보고 수술 자국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탈락이에요. 현역으로 나왔어도. 허리 디스크 있으면 탈락이에요. 네. 전문대는 님이 일해보고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대를 가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전문계를 가더라도 전문대 가면 가장 좋은 아웃풋이 뭐냐 하면 대기업 생산직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전문대를 가는 이유가
대기업 생산직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기업 생산직 가려면 요즘에는 전문대를 나와야 돼. 고졸 가지고 못 가요.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들어봤죠? 예. 뭐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회사들 합격한 사람들 보면 거진 다 전문대졸이에요. 고졸이 거의 없어. 그리고 석화라고 하죠. 석유화, GS 칼텍스, 이원, 그리고 S오일 들어봤죠? LG화, 여천 NCC 들어봤습니까? 이런 회사들 거의 전졸 아니면 안 뽑아요. 린데코리아, 예. 가스 회사들, 예. 삼천리 도시가스, 뭐 가스 이런 회사들은 아예 존졸 아니면 아예 쳐다도 안 봐.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이제 일단 내가 방산업체 2차 벤더에서 그냥 확실히 내가 적응하자. 정의해가지고 커리어를 쌓자. 이런 마인드로 가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일단 여기 와서 일단 적응부터 하고 커리어를 쌓자. 이런 마인드로 가세요. 예.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럼 제가 이렇게 일자리를 소개받는 경우가 운이 좋은 경우예요? 운이 좋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일자리 소개받는 게 무조건 또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뭐 좋은 일자리 소개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지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자리 채우려고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님이 저기 가보고 좋은 일자리인지 아닌지는 일단 경험해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섣불리 저희가 좋다고 안 좋다고 얘기 못해요. 사실 중견기업 같은 게 버티기만 하면 좋은 데는 맞습니다. 중견기업 저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몸이 버텨지면 괜찮은데 보통 사람이 버티기 힘드니까 문제죠. 정직되고 하면 돈은 많이 받아요. 한 연봉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한 상위 한 600 정도 되고 뭐 성과급 좀 있고 연차 수당 있고 하면 5천 정도 됩니다. 지금 시급으로 따지면 5천 초중반 될 겁니다. 그런데 일이 그만큼 빡세고 그만큼 이제 사람을 갈아 넣으니까 힘든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데 단순하게 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잘하자. 어. 일단 내한테 주어진 기회는 두 가지가 왔어. 중견기업 자동차 부품 그리고 저기 조경기업 출신 왔네요. 자, 음유시인님, 님 왜 나갔어요? 일이 편하면 나갔겠냐고. 일이 할 만하면 나갔겠습니까? 일이 존나 힘들거든요. 정규직도 퇴사 많이 하는 곳이 자동차 부품입니다. 예. 보통 2년 계약직이 왜 달아나느냐면 2년 안에 못 버티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한 100명이 들어오면 2년에 버티는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1년만 지나면 80명이 나가 있어. 아니다,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지나면 한 70명이 나가 있고 1년만 지나면 90명이 나가 있어요. 그럼 1년 지난 사람 10명 남아 있으면 그 10명끼리 이제 하다가 또 1년 6개월 동안 다 대다수면 나가. 그럼 5명 남아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2년을 걸어 놓은 거야. 왜냐면 왜 2년을 걸어 놨냐면 2년 되면 법적으로 그거 아시죠? 노동법에 나와 있는데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계약 기간 2년을 채우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일부러 말이 2년 이렇게 하고 23개월, 6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3개월 잘라버리잖아. 일부러 24개월 연장으로 못 시키게 하려고. 근데 계약 기간에 이제 한 번에 24개월 연장으로 시키게 되면 무조건 정규직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예. 근데 요즘에 편법 쓰잖아. 의신이 알고 계시죠? 2년 통으로 계약시키는 게 아니라 6개월, 9개월, 3개월 이렇게 잘라먹기로 시키잖아요. 예. 그거 피하려고. 아니면 12개월 한 번 하고 12개월 안 시키고 11개월 때 잘라버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상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데 가가 적응하세요. 예, 그러면 돼. 예. 나중에 방산업체 일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일해보고 결정해. 해보지도 않고 결정하지 마시고, 해보고 나서 판단해보세요. 예. 그리고 자동차 부분 대체로 꼰대들 많습니다. 꼰대도 많고 다혈질도 많고 약간 성격 모난 사람들 많아요.
항상 이 쇳덩어리에 만치다 보니까 어디 좀 인성이 빠개진 이 자동차 부품 이제 기어만 빠개진 게 아니라 인성같이 같이 빠개진 사람도 많습니다. 네, 곱절로 빠개진 사람도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 빠개진 사람들은 잘못 걸리면 음유시인처럼 됩니다. 예. 음유시인님은 제대로 인성 빠개진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결국엔 퇴사를 하게 됐지만 예. 예, 좀 심해요. 자동차 쪽이 부품이 좀 심해. 일 강도가 좀 센 것도 있고 보통 쇠를 만지는 쪽이 보통 힘들어요. 쇠가 왜냐하면 무겁잖아. 무겁고 보통 이게 뭐 자석 같은 거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어서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 보통 5km, 10km 나간단 말이야. 그것도 한 번 들면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몇십 개 들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허리가 나가요. 그게 허리가 안 좋아. 자동차 부품 오래 하신 분들이 음유신이 그렇잖아요. 이게 자동차 부품이 오래 하신 분들이 허리가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제품 소재가 한 5에서 한 10km 마이너가 15km 나가는데 이거 사람이 진짜 들어서 옮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소재를 넣을 때 사람이 들어서 소재에 넣는단 말이에요. 한두 개 넣으면 아무 상관없겠지. 근데 이걸 몇백 개씩 넣고 부족하면 또 넣고 부족하면 또 넣고 넣었으니까 빼고 이거 누가 하겠어? 사람이 직접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허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돈을 얼마 안 되고 하면 현타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님이라고 하면 네, 그 방산 쪽 일해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해보고 나서 나한테 또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교대 근무는 최대한 피해라. 예. 아무튼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상한님. 오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몸 관리 잘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야. 보통의 그 동년배들 친구보다 이미 몸 관리를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웬만한 술도 드시지 마세요. 예, 보니까 술 먹지 말라고 나와 있네. 예. 알코올 성분 들어가는 거 최대한 피하시고요. 예. 보통 이 쌔밥 먹는 쪽 보면은 술꾼들이 많습니다. 예. 이 쌔밥 쪽이 이 알코올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술독이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냥 술 먹지 마, 그냥. 술 아예 먹지 마. 탄산도 먹지 마요. 내가 찾아보니까 크롱병 그런 거 마시면 안 된다고 들었어. 네, 마시지 마요. 그냥. 물만 마셔요, 물만. 아시겠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이상한님. 어.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사회생활 잘 적응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